안녕하세요. 부동산 플렉스 신과장입니다. 부동산 매수 시 제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투자 망하는 거예요. 매수를 잘하는 꿀팁 알려드리겠습니다. 투자를 하게 되면 매수와 매도를 끊임없이 반복하게 되는데요. 매수와 매도를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의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많은 자료들과 방법들이 있지만 오늘은 짧고 가볍게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매수를 할 때 적당한 타협을 하고 매도를 할 때는 눈앞에 이게 돈이 있으니까 눈에 딱 보이잖아요. 얼마에 샀으니까 얼마에 팔면 수익이 이 정도 날 거다. 내가 세금 제하고 이 정도 먹을 수 있겠네. 근데 여기서 시세가 지금 이 정도니까 요거보다 조금이라도 더 욕심을 부려서 팔아볼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인데 매수를 할 때는 욕심을 부리고 매도를 할 때는 욕심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하든 매도를 하든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거래 투자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가격이에요. 가격 협의를 하는 건데 욕심을 부리자면 가격을 내가 좀 싸게 사는 거죠. 싸게 사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매도자가 간 보려고 내놓은 것들도 있지만 실제로 팔려고 내놓은 것도 매수자들이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면 매물이 사라지거나 가격이 올라가요. 가격 협상을 망치는 두 가지 행동 중에 한 가지가 전화 돌리기. 내가 마음에 들어 하는 뭐 동이나 층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가격도 사실 나쁘지 않아. 나는 협의를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A 부동산에도 전화를 하고 B 부동산에도 전화를 하고 C 부동산에도 전화를 하고 이런 식으로 전화를 해서 약간 떠보는 거죠. 나한테 유리하게 협상을 잘 해줄 것인가. 이거 되게 중요하긴 한데 그런 식으로 해서 한 번씩 딜을 걸어보는 거예요. A 부동산, B 부동산, C 부동산에다가 그래서 잘 협의가 되는 쪽으로 거래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하지만 만약에 자 매수자는 나 혼자야. 나 혼자. 우리가 매도자 입장에서 매물을 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날이 있어. 희한하게 오늘 갑자기 막 문의가 많이 와. 협의를 조금 해주시면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찰나에 다른 부동산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저 B부동산인데 투자자분이 한 3천 정도만 협의해 주시면 매입하시겠다고 합니다. 하루 이틀 상간에 내가 고민을 좀 해볼게요 라고 했는데 그 사이에 계속 문의 전화가 오는 거예요. 다른 부동산에서. 그러면 매도자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거 봐라. 문의가 많네? 내가 잘못 내놓은 건가? 내가 좀 싸게 내놨나? 저렴한 건가? 내 물건이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건가? 라는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돼요? 조금 더 생각할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매물을 걷어들이거나 금액을 올려버리죠. 깎아달라고 했더니 금액을 오히려 올려버리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아파트 단지 하나를 딱 보고 왔는데 이 단지가 오늘 본 것 중에서 요 근래에 본 것 중에선 가장 투자성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매물은 이렇게 좋은 매물들이 그렇게 막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 두 개 정도 이렇게 쏙가서 딱 컨택을 해놨는데 다른 분들도 동시다발적으로 연락을 했던 거예요. 각자 집으로 돌아가면서 다른 매물도 찾고 막 이러니까 그게 매도자들은 굉장히 민감해. 저도 매도자 입장이 됐을 때는 문의가 좀 있는 편인가요? 아니면 뭐 이번 주는 어땠어요? 하면서 가끔씩 안부 전화 겸 상황을 살피는 전화를 드리거든요. 근데 전화를 했는데 이번 주 막 투자자들 엄청 많이 왔다 가고 전화도 난리도 아니었다. 그런 식으로 매도자들은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구나. 이게 착각인 거죠. 살 의향은 없지만 한번 그냥 찔러나 보자. 이게 매수를 할 때 요란하게 다니면은 그 다른 사람들한테도 피해 주는 거예요. 살 때는 진짜 조용하게 가서 한두 군데 딱딱딱 해가지고 작업 착 하고 계약서 쓰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저기 다 쑤셔 넣는 거야. 그러면 다른 투자자들도 못 사. 매수를 할 때는 조용하게 전화 돌리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 부동산의 동일 매물 찔러보기. 한 부동산에서 하나의 물건, 그 단독 물건으로 갖고 있는 물건들도 있지만 보면 5군데, 6군데, 10군데 이런 식으로 하나의 매물이 여기저기 등록되어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런 물건들을 이 부동산, 저 부동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A, B, C, D 이런 부동산에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하는 것까진 괜찮아. 근데 거기서 만약에 공인중개사가 내가 좀 너무 적극적으로 나오니까 부동산에서 이거 그러면 제가 한번 집주인한테 연락 한번 해볼까요? 뭐 요런 조건이 가능한지 한번 물어만 볼까요?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게 협의가 되면 바로 살게요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은 이상은 오케이를 하시면 안 돼요. 그 제안을. 그러니까 집주인한테 연락을 하게끔 냅두면 안 돼. 그러면 또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결국에는 이전에 말했던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요. 그 사람들은 중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연락을 해서 뭐 이런 얘기를 할 거고, 그게 전화가 오늘 하루 뭐 일주일 상간 안에 여러 번을 받았다. 매도자 입장에서는 쉽게 팔기 힘들어요. 그 매도자도 못 팔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그리고 임장을 할 때는 당연히 여러 부동산을 다니는 게 좋습니다. 정문에 있는 부동산, 후문에 있는 부동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다른 매물을 소개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서 동일한 매물을 소개를 시켜줬을 때 못 본 척 하거나 그래요? 그거 그러면 좀 협의가 좀 가능하신가요? 사장님 그 매도자분이랑 좀 잘 아세요? 협의 좀 가능하시면 협의 한 번만 해주실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면 매수하기가 되게 힘들어져요. 그래서 가격 협상을 망치는 두 가지 행동이 전화를 여러 군데 돌리는 거, 그리고 여러 부동산에 등록된 동일 매물을 여기저기 막 찔러보고 다니는 거. 이 매물 말고 또 다른 것도 없어요?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매물을 많이 솎아내잖아요. 결국에는 A 부동산에서 갖고 있는 건 2개뿐인데 본인들도 이제 다 공유를 하잖아요. 매물이 다 공유가 되니까 B나 C 부동산에서 갖고 있는 것 중에 이 사람이 찾는 거랑 매칭이 될 만한 물건들을 찾아서 또 그 부동산에 또 연락을 해요. 사장님 여기 A 부동산인데 뭐 이거 매물 좀 있어요? 매물 지금 아직 남아 있는 거 맞죠? 뭐 조건이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렇게 해버리면 나도 직접적으로 B, C 부동산에다가 전화를 했었고 A 부동산에서도 또 가고 또 C 부동산에서도 또 B 부동산, A 부동산에다가 그 매물을 문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나 혼자 움직이는 건데 그 중개사분들과 매도자들이 느끼는 체감은 굉장히 이제 바람이 부나? 이제 좀 많이 다니네? 이렇게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느껴버리면 매수자한테 사실 좋을 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내 마음의 결정이 아직 안 됐는데 뭐 투자금도 확인해야 되고 세금이나 이런 부분들 다 검토된 게 아니라 그냥 오늘은 둘러보러 온 거예요. 근데 거기서 투자할 것처럼, 물론 투자를 하려고 온 거긴 하겠지만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너무 막 디테일하게 파고들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중개인 분들도 이 사람이 살 것 같으니까 이렇게 이런저런 노력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매수인도 혹시 내가 하니까 다 협상이 되는군, 뭐 이 정도까지도 노력을 해주시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실제로 매수를 할지 안 할지 본인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협의를 하고 다닌다. 이거는 큰일 나죠. 저희 같은 경우에도 지역을 처음에 임장을 갔다가 괜찮은 단지가 있어요. 사전에 조사했던 내용을 토대로 둘러봤는데 여기는 우리 투자 대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그러면 그냥 뭐 사무실까지 따라가지도 않아요.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좀 잘 받고 제가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하고 빠져나오는 게 그분들도 에너지를 덜 썼고 저희도 시간을 세이브하는 거고, 매도자한테도 특별히 뭐 따로 연락이 안 갈 거기 때문에 안 됐나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데, 괜히 뭐 물건 보고 또 사무실 가가지고 또 다른 물건 없어요 뭐 거기 있는 물건을 완전 다 볼 것처럼 그렇게 다니시면 이게 임장이 효율적이지도 못하고 서로서로 진만 빼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 바퀴 이렇게 쭉 가볍게 둘러보시다가 정말 괜찮은 단지를 만났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연락을 취해서 금액대에 맞는 매물을 조금 더 추천, 아니면 나오게 되면 연락을 달라 하다가 진짜 내가 해야겠다, 여기는 이 정도 갭이면 딱 해야겠다 라고 하는 물건이 딱 나왔을 때 조용히 가가지고 그 부동산에다가 협의를 좀 부탁을 드린. 그래서 협의가 딱 되면 바로 계약서 쓰고. 되게 조용하게 투자를 제대로 하시려면 고민은 깊고 오래 하셔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결정이 딱 떨어졌다, 거기서는 이제 망설이지 마세요. 그냥 써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여기서 사전에 고민을 다 했는데 또 여기 결정 당겨 와가지고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요, 거의 문 앞까지 다 와가지고, 그렇게 하시면은 투자하기 힘들죠. 그리고 가격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는 질문들이 있어요. 보통 공인중개사분들이랑 이렇게 다니면서 질문들을 좀 많이 하시는 편이죠. 궁금하니까. 어떤 질문들을 주로 하시나요? 향은 어떻고, 최근에 실거래가는 얼마고, 요 투자자들이 많이 오나요?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많이 하시겠죠. 부동산에 투자를 할 때 저는 현장을 가면 무조건 물어보는 게 있어요. 요번에 임장 갔을 때도 질문을 했었는데, 저는 이 질문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가격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갈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정보를 좀 얻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질문은 왜 파실까요? 나는 투자를 하려고 왔는데 그 단지를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는 지금 진입하려고 하는데 이 집을 파는 사람은 무슨 이유로 이 집을 팔고 갈까? 더 좋은 데가 있나? 이런 궁금증이 있지 않으신가요? 이 질문을 직접적으로 하게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대략 어림짐작으로 물어보는 거죠. 신축 같은 경우에는 가가지고 입주한 지 2년 딱 되셔가지고 일반세율 적용 받으시니까 팔려고 하시나 보다, 그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 네 그런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시면은 또 이제 이어갈 수. 그러면 여기 팔고 어디 가시는 거예요? 뭐 딴 곳 사놓으신 곳이 있을까요? 그러면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은 이제 그냥 중개만 하시는 분들이고, 공인중개사분들 중에서도 그런 것들을 되게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도 꽤나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팔 때 왜 사장님 왜 내놓으시려고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럼 이제 그런 알고 계시죠. 조금 더 이제 구축 더 넓은 평수로 간다, 뭐 이러거나 아니면 다 애들을 분가시켜 가지고 뭐 여기 안에 좁은 평으로 이사를 간다, 뭐 그런 식으로. 매도의 이유가 있잖아요. 그냥 이유 없이 그냥 팔진 않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는 이유 없는 매도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현금으로 들고 있지 않을 거잖아요. 뭔가 다른 곳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분양하는 신축 그거 사셔서 그때까지 뭐 주인 전세도 가능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 물건에 대해서도 조금 확인이 필요하죠. 걔는 얼만지, 여기서 만약에 이분이 팔고 나가셨을 때 어느 정도의 투자금으로 거기를 살 수 있는지, 거기는 피가 계속 붙고 있는지 없는지, 가격이 오르는지 여기랑 비교를 했을 때 어떤 상황인지, 그런 것들도 한번 파악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하죠. 거기도 피가 계속 오르고 있고,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분이 매수를 했다 그러면 기간적인 리미트가 생긴 거예요. 그분은 그 기간 안에는 무조건 팔아야 되죠. 거기에 돈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약간 협상에 유리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이 아직 매수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그랬는데 그 매수하려고 하는 뭐 관심을 갖고 있는 그 부동산이 가격이 막 오르고 있다. 그러면 이 물건의 협상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그쪽이 오르고 있으니까 내 것도 올려서 더 올려서 최대한 갭을 줄이려고 하시겠죠. 당연히. 근데 어쨌든 이런 질문 하나 자체가 왜 매도를 하는지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계속 파생되어서 질문이 이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분이 매도를 하려고 내놓았다라는 거. 어떤 이유에서건. 근데 그 이유가 기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이유인지 아니면 딱 리미트가 정해져 있는 이유인지,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협상이 달라지겠죠. 그런 부분들, 가격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는 핵심 질문은 왜 파시는 거예요. 다음 주제가 매물과 사랑에 빠지지 말고
여유를 가지고 협의해라. 저는 이제 경매 투자로 처음 시작을 했기 때문에 경매 법정에 입찰을 하러 딱 가면 열심히 조사를 막 했어. 그리고 고심 끝에 최종 입찰가를 정했습니다. 현장에 가서 이제 입찰표를 쓰고 있는데 사람들이 오늘따라 막 웅성 많아 보이는 거야. 이 사람 저 사람 전부 다 내 물건에 다 입찰을 하는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사전에 고민하고 열심히 조사하고 막 열심히 분석해서 나왔던 입찰가를 무시해버리고 그 자리에서 느낌적으로 한 몇백을 더 올려버리는. 뚜껑 열어보면 단독 입찰이거나 입찰자가 많지 않았다거나 2등과의 차이가 꽤나 많이 났다거나 원래 내가 쓰려던 가격이면 뭐 10원 100원 차이였는데 내가 몇천을 더 쓰는 바람에 그만큼의 갭이 더 벌어져 버린 거예요. 2등과. 그런 상황들이 되게 흔쾌 발생하는데 일반 매수에서도 그런 게 똑같이 벌어져요. 조급함이 생기는 거죠. 매수를 할 때는 마음의 여유, 매도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멘탈 싸움인데 다니다가 매물을 딱 만났는데 거기에 완전 꽂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이거 놓치고 싶지 않다. 이거 놓치면 또 가격 또 오르겠지. 그럴 때 중개인이 또 한마디 하죠. 지난주 주말에 보고 가신 분도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번 주까지 결정하시기로 하셨어요. 그런 말들, 내가 이 물건이 딱 꽂혀버렸는데 그런 말들을 들어버리면 근데 실제로 그 매수자들이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없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매수자들과 혼자 막 경쟁을 하는 거예요. 가격 협상을 조금 더 하고 싶은데 이 정도까지 떨어지면 다른 매수자들이 더 먼저 살려고 하겠지? 더 먼저 사가겠지? 그러면 어떡하지? 뭐 어떡해요. 그냥 놓치면 되는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거기에서 이렇게 휘둘리거나 내가 이 딱 매물과 약간 사랑에 빠진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매물과 사랑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안달복달 못하고 있으면 좋은 가격에 내가 살 수가 있을까요? 매수할 때 욕심을 부려야 되는데 욕심을 부릴 수 절대 안 되겠죠. 매수를 할 때 협의를 못 하더라도 이 가격에 내가 사야 되는 이유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야. 그래. 어차피 이제 오를 거니까 나는 이 가격에 사도 충분히 만족스러워. 뭐 전세가가 이러니까 갭이 그래도 괜찮아. 라고 하면서 그 가격에 사야 되는 이유를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면은 조금은 더 여유를 가지고 협상을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왜 매수를 하는데 좀 조급해 할까? 부동산 사고 팔 때 마찬가지지만 특히 매수를 할 때 경매의 가장 기본 싸게 사서 싸게 파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매수에도 저는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보거든요. 여유를 가지고 조금 저렴하게 협상을 하는 거예요. 경매보다는 그래도 협상할 여지가 많잖아요. 경매는 그냥 딱 쓰고 나면 끝인데 일반 매수는 한번 딜을 해보고 안 되면은 뭐 또 다른 물건 찾고 대안들이 조금 있는 편이잖아요. 워낙 매물이 없기는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협의가 가능한 매물들은 급한 매물들은 항상 있어요. 언제까지 기간이 딱 정해져 있다거나 그런 매물들. 그렇기 때문에 매수를 할 때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매수자들과 상상 속으로 경쟁을 하실 필요도 없고 그 가격에 꼭 사야 되는 이유를 만들어내실 필요도 없어요. 최근에 거래된 게 만약에 뭐 8억 7천 이렇게 되어 있다. 근데 지금 나와 있는 매물들이 거의 9억 7천, 10억 3천 뭐 이런 식으로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9억 8천에 나와 있는 거를 9억 7천 8천에 나와 있는 거를 9억 초반대까지 못해도 9억 1000에서 2000 9억까지는 끌고 내려가지 못하더라도 이전 거래 대비 그래도 3, 4천이 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9억까지 9억 초반 1000, 2000까지는 끌고 내려갈 수 있는 여유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될 가능성 그거는 이제 근데 본인의 생각이잖아요. 매도자가 이렇게 높게 팍 불러놨다가 본인이 진짜 필요해 가야 돼. 근데 지금 매수자가 여기에서는 지금 뭐 2층 이런 데서는 그 금액으로는 안 붙을 것 같아. 근데 지금 나 같은 애가 9억 천에 기다리고 있대. 그러면은 포기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9억 천이라도 그럼 그 사람한테 바로
팔겠습니다라고 오는 경우들이 있다고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 가격에 그 협의가 뭐 한 1,000, 2천만 되면 이 정도만으로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바로 사는 경우들이 있어요. 조금은 더 기다려 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 협의를 할 때 2번 정도까지도 협의를 추가적으로 더 해서 더 깎는 경우들. 이제 기간이 가면 갈수록 만약에 매도자들은 아까 말씀드렸죠. 팔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 매수를 할 때 그렇게 이 가격에 사야 되는 이유를 만들어내면서까지 이 가격이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사고 싶어요. 라고 해서 샀어. 그런 분들은 팔 때는 또 희한하게 욕심을 내. 적정 가격에 팔아야 이제 뭐 만약에 내가 거래를 해서 이거를 팔고 더 좋은 물건을 사기 위해서 매도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서는 또 쉽게 가격 협상을 안 해주는 거예요. 팔 때는 약간 뭐 시세보다 조금 매력적인 가격으로 내놔야 내 물건을 많이 컨택을 하게 될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눈앞에 이 시세 차익이 보이니까 하려고 내놓으신 분이 더 좋은 곳에 투자를 하려고 이제 이거를 현금화 시키려고 하시는 분이 안 팔리는 가격을 자꾸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면 공인중개사 분들도 별로 그렇게 좀 흥미를 갖지 않고 어차피 이 가격은 받아주려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걸 아니까 매수할 때 부려야 할 욕심을 매도할 때 부리시면 안 돼요. 싸게 사면 매도할 때도 그냥 그러신 분들 있잖아요. 간혹가다 그 어르신 분들이 보통 이렇게 투자를 많이 제가 이 가격에 팔아야 다음 사람도 좀 먹을 거 있죠. 이런 마인드로 매물을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얼마나 거래가 쉽게 돼요. 그죠? 그래서 매물과 사랑에 빠질 필요도 없고 지금 우리가 임장을 다녔을 때는 이 매물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제일 좋아. 그래서 내가 딱 샀더니 그냥 무리를 해서라도 샀더니 뭐 전세를 내놓거나 뭐 하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매물을 계속 볼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산 것보다 비슷한 조건에 더 싼 가격이 나오거나 더 좋은 조건에 비슷한 매물이 나오는 거야.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좀 속상하죠. 많이 속상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 가격에 사야 되는 이유를 만들어내지 마시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이 물건이 아니더라도 다른 투자할 물건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서 너무 오랜 기간을 끌면 안 되겠죠. 투자를 해야겠다 마음을 먹었으면 어느 정도 기간 안에 끝내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지금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호가에 사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최소한 조금 이전 거래 대비 호가가 상승한 분의 어느 정도의 퍼센테이지는 좀 절충을 해서 절충이 될 때까지 좀 기다려 보시는 것도 충분히 좋지 않을까. 매수를 할 때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고 하시는 분들은 매도할 때는 장난 아니죠.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살 때 여유를 가지고 사면은 팔 때도 약간 욕심만 내려놓으면 참 좋을 듯 하네요. 매수자에게 협조적인 중개인과 거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중개인을 만나지만 최소한 매도자의 입장에서 브리핑을 하는 사람, 그런 중개인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가격 협상 절대 안 돼. 이야기도 안 해보고 뭐 물론 이야기를 사전에 해봤겠죠. 근데 이 매수자는 지금 처음 온 거잖아요. 뭐 이전 상황이 어땠건 뭐 이전에 한번 해봤는데 안 되긴 하지만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본인 선에서 그냥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절대 매도자 협의 안 해줍니다. 이거는 그냥 딱 이 가격에만 팔겠다고 하셨으니까 사실 거면 살고 말라면 마세요. 이렇게 딱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매도자 편인 거죠. 매도자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런 분들이랑 사실 거래를 좀 잘 안 하는 편이에요. 그분들과 매수 거래는 안 하지만 나중에 매도를 할 때는 또 한번 문의를 해볼 수는 있겠죠. 그분이 내 편에서 매물을 팔아줄 거니까. 그렇게 노력을 해주실 거니까. 그래서 꼭 그런 분들을 완전히 이렇게 끝까지 배척을 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매도용 부동산, 매수용 부동산 정리를 해 놓으셔도 상관없으니까. 어쨌든 우리가 매수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부동산 중개인을 만나는 거는 유쾌하지는 않죠. 그래서 매도자의 입장에서 브리핑을 하는 사람과는 거래를 좀 자제하시는 게 좋고, 투자로 지금 막 불타오르는 지역에 가면 이런 말들 많이 하세요. 누가 요즘 집 보고 사요? 투자는 집 안 보고도 그냥 막 계약하시고 하는 건데 투자용은 집 안 보고 사시는 게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큰일 납니다. 집을 사는데 집을 안 보고 산다. 특히나 연식이 있는 것들은 짐을 다 걷어내는 순간 하자들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현장에 가서도 뭐 볼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현재 상황, 현재 이 아파트의 노후도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는데, 투자는 집 안 보고 사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진짜 중개인분들이 본인의 역할을 잘 안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최근에 투자자들이 거래를 많이 하신 거예요. 집을 안 보고 그냥 사셨어. 그랬는데 그분들이 진짜 집을 안 보고 한 번도 안 보고 그 지역을 모르고 그냥 막 사셨을까요? 아니죠. 그분들도 사전 조사를 굉장히 열심히 하셨겠죠. 그리고 이전에 뭐 투자를 한번 했던 지역이라거나 아니면 투자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했다가 그 딱 이제 모든 판단이 쓴 상태에서 매물을 만났을 때, 아, 그거 협의 이렇게 해서 요 물건 살게요. 그냥 계좌 주세요.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지. 얼토당토 않는 처음 그 지역을 가시는 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혹해버린 거예요. 아, 투자의 고수들은 이렇게 하는 건가? 여기에 집을 안 보고 살 만큼 괜찮다는 건가? 이런 오해를 해가지고, 아, 그래요? 그러면 저도 그 살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사시는 분들 큰일 나요. 그런 말에 휘둘리시면 절대 안 돼요. 모르는 지역인데 내가 처음 이제 뭐 핫하다고 해서 임장을 처음 왔는데 봐야지. 동네를 봐야죠. 이 서열도 확인해야 되고 이 집집마다 뭐 평면도나 이런 내부 구조 이런 것들이 다르다는 걸 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막 투자의 고수들은 그렇게 하나 보다 하고 막 따라 사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중개인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런 말들에 휘둘리지 마시고 중개인을 내 편으로 만드는 작업도 되게 중요해요. 만약에 아까처럼 매도인의 편이 아닌 그냥 중립을 잘 지키거나 아니면 좀 협상을 잘 해줄 만한 중개인을 만났을 때는 멘트를 정해드리기도 해요. 가격 협의를 좀 최대한 잘 부탁드린다고. 이런 것들은 조심스러우니까 정확한 멘트는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보고 느낀 거에서 이런 부분으로 했을 때 먹힐 것 같아라는 멘트들을 좀 많이 요청을 드리는 편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매수를 하실 때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중개사분들과 잘 협의를 해서 하시면 좋은 투자를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정리를 좀 해보자면 부동산 매수 시 제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시면 투자 망합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매수를 할 때는 욕심을 부리고 매도를 할 때는 욕심을 버려라. 그리고 매수를 할 때의 고민은 깊고 길게 해도 상관이 없다. 하지만 판단이 섰다면 빠르게 조용히 매수를 해라. 그리고 매수든 매도든 제일 중요한 건 가격이고, 가격을 망치는 행동 두 가지는 전화 돌리기와 여러 부동산에 동일 매물 찔러보기. 여러 부동산에 이것저것 막 너무 많은 매물을 중복으로 물어보게 되면 가격이 오르거나 매물을 걷어들이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 가격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는 핵심 질문. 왜 파세요? 이거를 직접적으로 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회적으로 돌려가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고, 매물과 사랑에 빠지지 마시고 여유를 가지고 협상해라. 눈에 보이지 않는 매수자들과 경쟁하지 마시고 이 가격에 사야 하는 이유를 절대 만들어내지 마세요. 본인 스스로 그거를
타협점을 찾으시면 안 됩니다. 매수자에게 협조적인 중개인과 거래를 하는 것, 그게 마지막이겠죠. 그래서 매도자 입장에서 브리핑하는 중개인과는 거래를 조금 자제를 하시는 게 좋고, 매수를 할 때만, 매도를 할 때는 이런 분들과 해야겠죠. 그런 말들, 아까 투자는 집 안 보고 삽니다 라는 멘트와, 이거 전에 매수자가 붙어가지고 이 가격까지 내린 거예요. 더 이상 안 돼. 그러니까 내 편이 아닌 중개인이 하는 말이죠. 그런 멘트에 속아서 아 진짜 더 이상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를 그냥 해버리시면 휘둘리는 거죠. 그 말에. 그렇게 하는 거는 최대한 자제하시고, 오늘은 매수 잘하는 방법에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추천 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